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3교시예요. 3교시고 이제 아침 7시니까 지금 시간이면 대부분 이제 기상해서 저랑 같이 한번 떠들어대는 시간, 여러분들은 듣는 시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 뭐 운동하는 분도 있고 아침 식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출근한다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를 또 즐겁게 보내야겠죠. 뭐 미국장 뭐 여러분들 상태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한국 증시가 받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버티는 것 같아.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고, 삼성전자 자체가 뭐 실적이 나쁘겠습니까? 실적도 좋고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삼성전자 믿고 가실 분들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고, 정 불안하면은 빨리 떠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빨리 팔고 나가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아요. 굳이 뭐 삼성전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은데 굳이 왜 갖고 있어요? 응? 처음부터 자기 초심대로 해야지. 초심대로 계획대로 하세요.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반도체 쪽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막 이제 타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인력이 없어. 인력. 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좋은 기술 가지고 있으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급여도 높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다고 난리니까 다 어디 간 거야? 하여튼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생길 건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관련된 학과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지방에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풍부한 인력들을 좀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서울대에서도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인력이 10년간 3만 명이 부족하네. 3만 명. 혹시 뭐 기술 배우고 싶어서 반도체 기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구인난에 지금 학비 지원 뭐 채용 내걸고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내년에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물밑 전쟁을 하고 있는가 봐요. 물밑 경쟁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보니까 좋아. 학비도 지원해줘. 학비. 거의 플러스 채용 보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전문 인력과 입도 선매 나서는 거야. 입도 선매. 응? 반도체 업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반도체 전문 인력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업계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서울대에 내년부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이제 신설해서 5년간 공동 운영하자고 최근 제안을 했어요. 삼성에서 제안했고,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장학금도 지원해요. 그럼 졸업 후에 삼성전자 채용도 보장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야, 상당히 매력이 있죠. 반도체학과.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도 지금 보니까 서울대 반도체 계약학과 공동 운영을 지금 현재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약학과는 통상 대학과 기업이 1대1 계약이에요.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5년간 한식 운영하는 겁니다. 5년간 한식 운영한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같은 경쟁을 벌이게 된 건 뭐냐? 반도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그 고민은 끝에 이제 마련한 우회 방안이라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니까 국내 그 주요 반도체 기업하고 연구소 등 반도체 업계는 연간 1,500명 정도, 1,500여 명의 지금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은 연 6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그 고위 관계자도 국가 차원의 그 반도체 인력 양성 논의가 매번 9호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9호에 그치고 있어서 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미국이나 뭐 대만, 이런 대만 쪽에서 정부 주도로 인력 그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요. 투자에 나서는 것과 이제 비교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당분간 그 반도체 계약학과를 주요 대학에 이제 신설을 해요. 그래서 비상 대응에 이제 나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시 방편이 그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삼성은
작년에도 서울대 반도체 기획학과 운영을 이제 비공식 타진한 적이 있고, 서울대 교수랑 재학생들은 학문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이 기술 인력 양성소가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해가지고 무산된 바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서울대 안 하면 되겠네. 굳이 뭐 서울대 할 필요 뭐 있어요. 지방에 좋은 대학도 많은데. 아니 학생들이 싫어한다는데 뭐 해봐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야. 서울대에서 싫다고 하는데 뭐를 이렇게 서울대까지 목맬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하여튼 지금 3만 명, 하여튼 3만 명이야. 10년간 부족한 게. 올해부터 이제 2031년까지 이제 10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국내 반도체 인력 규모인데, 그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대로는 심각한 인력난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아우성이고,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력난이 심해지겠죠.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우려가 있고, 반도체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거점 대학을 유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끝까지 서울대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보면은. 응? 하여튼 그 삼성 하이닉스는 그 각각의 주요 대학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서 5년간 총 1160명 정도 반도체 인력을 육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내년에 서울대에 정원 80명 규모의 반도체 계약과를 신설해서 5년간 400명을 확보하면은 최소 몇 년간은 인력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기존의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650명 중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그 석박사급 전문 인력은 1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각 그 학부로부터 박사까지 전액 학비, 장학금 지원, 채용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고, 5년간 반도체 기획학과 운영이 나선 배경인데, 반도체 기획학과 전공생은 기업이 참여한 교과과정이나 현장 프로젝트, 실습 등을 거쳐서 전문성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4, 5년 뒤에는 졸업 후 즉시 경쟁력을 발휘할 인력이 다수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운영에 참여한 반도체 기획학과가 총 7곳이에요. 7곳. 어디냐? 지금 보니까 지난해 3곳에서 올해 4곳 추가됐는데, 삼성은 지난해 연대 50명, 성균관대는 70명, 올해 카이스트 100명, 그리고 포스텍 40명과 협력해가지고 반도체 기획학과를 신설했고, 총 250명 규모네요. 그럼 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려대 30명, 올해 서강대 30명, 한양대 40명, 이렇게 반도체 기획학과를 개설했네요. 이 정도 규모로는 중장기 전문 인력 확보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고, 그 두 기업은 내년 서울대 반도체 기획학과 신설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인데,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서울대 교수랑 재학생을 설득 중이다. 현재는 급기야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업계 현실을 호소하면서 서울대 측에 건의하고 있대요. 어디든 꼭 한 곳에는 서울대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달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획학과 운영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정도라고 업계는 진단하는데, 인력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거나 인프라를 확충해서 관련 인력이 부족하면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수건을 긋고 있습니다. 현행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그 수도권 소재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가지고 정원 확대가 불가능하다네요. 지금 보니까 수도권 소재대학은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 규제를 풀어가지고 반도체 관련 학과엔 예외를 두고 인력 양성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그 일부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검토가 포함됐고, 근데 업계는 이 과제가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며, 또 문재인 정부도 지난 5월에 K반도체 전략의 그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했다가 접었어요. 국가 균형 발전 명분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하여튼 반도체 인력난은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생했어요. 삼성과 인텔,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경쟁적으로 시설 투자 등을 늘렸고요. 관련 기술 인재 필요성이 커지고, 미국도 현재 반도체 공장 증설 상황을 감안하면은 2025년까지는 인력 7만에서 9만 명을 추가 확보해야 한답니다.
삼성 하이닉스도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삼성은 올 하반기에 한 30조 원 정도 이제 투자한 경기 평택 P3 공장을 앞두고 있고, 삼성은 20조 원을 투자하는 그 미국 테일러 그 파운드리 공장도 올 상반기 착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한 120조 정도 투입해가지고 연내 경기 용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건 모두 반도체 인력 확보가 이제 시급하다는 그런 전언이고, 국내 업계에서도 경쟁국들은 반도체 인력 확보를 중요 과제로 삼아서 양성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약간 무심하다고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반도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 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을 짜지 않으면 반도체 그 강국의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결론은 그거예요. 인재가 중요하다. 인재 확보. 이제서 한다는 건 참 무섭습니다. 미리미리 좀 하지 그랬어. 미리미리 좀. 꼭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도 같이 해가지고 반도체 아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놨더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갑갑합니다. 보면은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네요. 보니까 빨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시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